제가 노년내과 전문이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7, 80대에 나타나는 질환들이 40, 50대 환자분들한테 나타나고 있습니다. LA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다 누린 노벨 수상자들도 있고요. 땅값이 그렇게 높은 팔로알토의 에설튼 저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진료를 해드렸었는데, 그분들은 항상 원하시는 거는 젊음과 활력이죠. 한국에서 VIP 진료라고 생각을 하면은 최첨단 기계와 최상의 서비스를 연비를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쪽으로 오세요 사모님으로 얘기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받으실 텐데요. 하지만 미국에 있는 상위 1% 올드머니 분들은 한 가지를 잘 알고 계셨던 거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UCLA와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99세까지 팔팔하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린 노벨 수상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땅값이 그렇게 높은 팔로알토의 에설튼 저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진료를 해드렸었는데, 그분들은 항상 원하시는 거는 젊음과 활력이죠. 그 뜻은 건강을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VIP 진료라고 생각을 하면은 최첨단 기계와 최상의 서비스를 연비를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쪽으로 오세요 사모님으로 얘기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받으실 텐데요. 하지만 미국에 있는 상위 1% 올드머니 분들은 한 가지를 잘 알고 계셨던 거는, 본인이 스스로 내 건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점을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매번 내원을 하실 때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을 정확히 정리를 하셨었고, 본인들이 건강검진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었던 건지도 정확히 알고 계셔서 소통도 굉장히 편하셨고, 또한 내가 혼자서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족과 함께 나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도 일찍 일러두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겠다라고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갈 때는 항상 책이나 신문을 보고 계셨었고, 자녀분들한테도 내 마음 건강을 잘 챙기고 운동을 언제나 늘 열심히 하면서, 자식들에게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스포츠를 항상 권장을 하면서 건강을 남보다도 더 관리를 하도록 전수를 해줍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AI가 유행인데, AI가 CT 검사들을 판독을 한 결과 근감소증과 근지방증이 사망률과 연관성이 깊다고 나왔는데요. 제가 노년내과 전문이지만 안 그래도 40대, 50대 환자분들도 내원을 하시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7, 80대에 나타나는 질환들이 40, 50대 환자분들한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노화가 빨리 된다는 뜻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마다 자기네들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췌장이 자기 수명을 다하게 되면은 인슐린을 외부에서 받아서 써야 되는 것처럼, 피부와 노화, 근육의 노화, 장기의 노화들이 있지만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근감소증이 되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40대에 시작돼서 이때부터 이제 촉진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3, 40대 때 근력 운동을 잘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시고 일하시는데 너무 집중을 하시면은 근감소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사증후군도 나타나고요, 당뇨도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식습관을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육 관리를 해서 근감소증을 예방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년기에 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젊으셨을 때 어르신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독거노인을 생각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마을 어르신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은 나이시지만 다른 노인이실 거예요. 독거노인은 생각해보시면은 혼자 있으시고 미미미 나만 챙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마을 어르신은 내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잘 살피면서 마음이 넓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만 해도 어떤 분이 더 건강하실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건강하시면은요, 몸도 당연히 즐겁게 되실 거고요. 왜냐하면은 의사 선생님과도 잘 지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사와 만나는 것이 무서워서 내 질병을 찾아낼까봐, 내 관리를 못할까봐, 암에 걸린 것을 내가 발견을 할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얘기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면서 내 병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성적이란 이제 IQ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거는 intelligent, 내 두뇌가 얼마나 잘 도는지. 하지만 EQ는 이제 감성지능, 내가 현재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이름을 붙일 줄 알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을 하며 상대방과 있을 때에 어떻게 전달을 하고 그 사람의 감정까지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어머니는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아주시면은 다른 방에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짜증을 내시거나 눈을 안 마주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딱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어떤 분이 더 감성지능이 더 높은지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아니나 다를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다 나와요. 더 밝으신 분이 내 감정을 잘 알기 때문에 상대방 의사선생님이 말을 하는 것들도 경청해서 잘 들으시고, 저도 똑같이 대하게 되면은 모든 엔카운터가 이제 플레전트하게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감성지능이 여러 단계로 나누기는 하지만 가장 첫 단계는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내 마음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가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캐치를 하고 그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할까까지 아는 거가 감성지능 패키지죠. 마을 어르신들이 다른 분들을 챙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들으셨을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힘든 일을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많은 힘이 되는 것처럼, 요새 시대에서는 항상 유튜브나 TV 하도 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이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듣는 그런 경청하는 자세가 요새 시대에 많은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어르신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딱 오늘 환자분한테 제가 질문 드렸는데 저혈당에 빠지셔서 혈당이 50까지 내려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환자분이 이해를 잘못하셔서 당뇨약 글리메퍼라이드를 1mg가 아닌 0.5mg로 드셨어야 되는데 1mg로 드시고 계셨었어요. 신기하게도 의사가 처방하는 약의 이름과 용량이 약국에서 갖고 있는 리스트와 또 다르고요. 환자분들이 집에서 복용을 직접 하시는 것들이 또 달라요. 왜냐면은 어떤 약들은 나중에 또 쟁겨놓고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요. 약국에서도 계속 쌓이고요. 의사들도 계속 쌓이고요.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의사들과 약사들은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데 환자분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실 줄 모르신다. 그러면 대화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약 이름들이 생소하시더라도 영어 이름이고 몇 밀이고 어떻게 먹는지 조금 복잡하더라도 살짝만 노력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만 그래도 내가 내야 되고 잘 배우면은 문제없이 세금을 내는지 아는 것처럼 약 복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배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집에 타이레놀도 있고 에드빌과 같은 소염제도 다 있고요. 집에 약이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을 내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는 내가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만 해도 매년 70만 명의 환자분들이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이유가 약의 부작용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의사와 내가 어떤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약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시고 로살탄, 그리고 용량 50ml, 얼마나 자주,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어디에 쓰는지, 혈압약이다 라고 이렇게 공책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셔도 되고, 정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어려우시면은 핸드폰이라도 사진을 찍으시면 좋아요.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그런 것처럼 암을 얼마나 잘 초기에 잡아내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얼마나 잘 되는지 결정이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요. 건강검진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왜냐면은 비싼 패키지도 있고 나라에서 해주는 기본적인 것도 있고 너무 헷갈리고, 또 많은 것들을 다 끝내고 나서 이거를 검사 결과를 듣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것들을 중요한지 밑줄을 쳐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암 건강검진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해를 하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미래를 내다보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환자분은 38세에 이제 대장암 3기를 진단을 받으셨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45세부터 대장 내시경 받는 것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뜻은 45세가 되지 않았는데 38세 전부터 이제 대장암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 분은 가족력이 훨씬 더 셌고 가족분 중에 대장암이 걸린 나이보다 10년 전에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나라에서 나오는 이런 건강검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처음으로 참고하시기에는 좋고요. 하지만 내 상황과 내 가정과 내 생활 식습관과 흡연과 주량을 따라서 건강검진이 내 몸에 맞춰져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제 건강검진을 시행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하루에 딱 날을 잡아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3개월에 한 번씩 내원을 하시면서 이거 빠졌습니다, 저거 빠졌습니다, 이제 하실 때가 됐어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또한 LA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한국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한테 보여주시는 결과들을 보면은 많은 검사들을 많이 합니다. 애석하게도 좀 쓸데없는 검사까지 해오셔서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좋다고 나는 이제 다 커버가 됐어 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그래요. 왜냐면은 검사 결과 중에서 한 단어, 예를 들어서 위염 장상피 화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의학 단어가 나한테는 생소하고 장상피 화생이 위암 전 단계인지를 모르시면은 이 내시경을 언제 다시 해야 되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의사가 분석을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의학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의사는 객관적인 검사, 예를 들어서 CT나 MRI나 피 검사를 가지고 의사가 분석을 해서 나의 의견을 환자한테 전달해주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의사의 견해를 꼭 들으시고 그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은 다시 한번 물으시고 언제 다시 해야 되는 것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희 환자분들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특히 유방암 검사, 78세 여성분들, 유방암 검사는 좀 보통 통증이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꺼려하시는데요. 제가 그 어머니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혹시 제 양로병원에 똑같이 78세신데 거의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하고 어머니를 제가 동일하게 치료해드리면은 어머니한테는 손해시라고. 그런 것처럼 제가 환자를 봤을 때는 나이는 그냥 참고만 하지 환자가 얼마나 예후가 좋은지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환자가 얼마나 예후가 좋은지는 독립적으로 얼마나 인지력이 좋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신체적으로 기능이 어떤지를 보고요, 예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예후가 좋다라고 하면은 환자와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동의하에 암 건강검진을 이제 시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환자분 83세 어르신이 엊그저께는 대장내시경도 하셨고 90세 분도 하셨고 그래요. 언제나 환자와 의사 같이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암 검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치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주치의는 내과사, 가정주치의 의사 선생님이 내 건강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잘 아는 사람을 이제 칭하는 것처럼 건강검진을 한번 받으셨다면은 미국 시스템을 비슷하게 결과를 가지고 내 주치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뭐 몇 달에 한 번인지 가서 만나면서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관계를 성립을 잘 하시게 되면은요, 주치의 선생님도 결과를 쭉 보면서 다음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더 포인트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병원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죠. 이제 제정신이면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들은 이제 일하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병원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일반 환자분들은 의사와 가까이 하거나 병원과 가까이 하면은 뭔가 질병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그런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부분은 건강하세요. 대부분은 건강하신 상태에서 의사를 만나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일터에서 어떤 법적인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사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고 병원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알게 되면은요, 병원에 대한 큰 두려움은 많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환자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공헌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서 다른 분들을 격려하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병원에 얽매이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도 언제나 당뇨는 아버님 거예요. 위축성 위염은 아버님 거니까 아버님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더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내 거가 되면은 내가 관리를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챙기셔야 될 한 가지는 사전 의료 의향서를 미리 가족분들과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레지던트 때 당직을 서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새벽 2시에 신기하게도 한 층에서는 생명이 태어나고 다른 층에서는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은 짧다라고도 느꼈지만 또한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도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끝이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또한 호스피스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가장 도와드려야 되는 거는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지만 잘 직면을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몫이기 때문에 그 중에 좋은 마무리를 하시려면은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ICU 중환자실에서 사전 의료 의향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가족들이 다 와서 어떻게 사랑하는 엄마 죽였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한쪽에서는 돌아가셨지만 다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하게 행복하게 생명을 존중을 하는 그런 마무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려면은 대화가 꼭 필요로 합니다. 자녀분들의 입장으로서는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보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냥 시시콜콜하게 저녁 식사를 끝나고 뭐 과일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눠보세요. 내가 심폐소생술을 원하는지 내가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 말씀을 나눠보면은요 한 번, 두 번은 시도는 하고 가망이 없으면은 끝내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은요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녀분으로서 일 처리를 하시는데 마음에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은 우리 엄마가 인공호흡기를 끊으라는지 쓰라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우리 엄마는 열심히 여태까지 사셨으니까 인공호흡기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드려야 돼 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면서 본의 아니게 인공호흡기에 매달리는 식물인간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예전에 얘야 나는 인공호흡기 절대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마음이 엄청 아프면서 인공호흡기를 그만둘 테지만 끝나고 나서는 내가 엄마의 의사를 존중을 해줬다는 마음의 위안이 들어서 right closure 끝마무리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것처럼 그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내가 매년마다 추모를 하면서 내 엄마를 기억을 하면서 그 기억을 할 때 존엄성을 존중을 해주는 것이 그 분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엄성만 잘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마지막을 끝낼 수 있도록 사전 의료 의향서를 꺼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이제 보편화됐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자분들이 후회하시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해주지 못했을 때 그것을 가장 많이 후회를 하시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배우자 또는 자녀분일 텐데 내가 죽어가는 침상에도 찾아오지 않은 아드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분은 참 마음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을 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많은 환자분들은 호스피스에 들어가시거나 죽음을 앞두신 분들한테는 제가 언제나 가족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혼자 있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은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노화는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활 습관들을 잘 보시면서요 건강한 음식과 운동이 같이 병행을 되면은 노화는 당연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도 정확하게 따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즐거운 노후를 이제 영위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